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영양 채널 뉴트리스 영양사 김세린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충제에 들어가는 단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를 포함한 지구력 운동 선수에게 적합한 단백질 보충제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단백질 보충제 영상에서 우리는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보충제로 추가로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선수가 일반 사람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양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로 충분히 보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동 직후 1시간 이내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섭취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편성을 이유로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사 대용이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함으로써 일반 식사를 소홀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보충제 먹었으니까 식사는 좀 덜 먹어도 괜찮아 라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선수는 이런 부분을 특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식사로 섭취해야 그 외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하는 선수들은 특히 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 끼에서 최대한 많고 최대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백질 보충제에는 어떤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단백질 보충제에 사용되는 첫 번째 단백질은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은 우유에서 가져온 단백질인데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합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BCAA를 포함한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운동 직후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모두 제각기의 역할로 필요합니다. 가끔 운동 후 BCAA만 섭취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근육 합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이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꼭 모두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유청 단백질로 돌아와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나뉘죠. 이름은 생소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WPC는 농축 유청 단백으로 우유에서 분리한 유청 단백질을 그대로 농축시킨 것이라, 그 안에 단백질 외에 유당 등의 여러 물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WPI는 분리 유청 단백으로 앞에서 말한 WPC에서 유당과 단백질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해서 단백질 비율이 높은 고순도의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들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유당을 제거한 유청 단백질을 먹는 것이 적절합니다. WPH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으로 유청 단백질을 가수분해 시켜놓은, 쉽게 말해서 이미 다 소화를 시켜놓은 단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 소화시켜서 분해해놓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WPC는 일반 유청 단백으로 3가지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WPI, WPH로 갈수록 가격이 증가합니다. 운동 직후 1시간 이내로 먹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른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WPH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일반 WPC도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WPC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WPI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단백질은 카제인입니다. 카제인은 육청 단백질과 같이 우유에서 분리한 단백질인데요.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른 반면에 카제인은 위의 산과 만나면 응고돼서 덩어리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느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하고요. 유청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카제인 단백질이 근육 합성 속도가 느리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초유입니다. 초유는 분만 후 4에서 5일 동안 나오는 젖을 말하는데요. 초유는 당연히 유청과 카제인 모두 함유하고 있고 일반 우유에 비해 지방이나 유당 함량은 좀 적고 단백질 이외에 비타민, 무기질, 또 면역물질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말 그대로 우유나 육류에서 가져온 단백질이 아닌 콩 등의 식물에서 가져온 단백질을 말합니다. 채식하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제품에는 ISP라고 하는 분리대두 단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거나 다른 제품을 함께 먹어야 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흡수되어 단백질로 이용되는 비율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단백질 종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 직후에 먹기에는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유청 단백질을 가장 권장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고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근육 합성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연구에서 유청 단백질이 운동 후 먹기 적합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지, 또 1회 섭취로 운동 직후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양인 25에서 30g의 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청 단백질 이용 시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WPI를 이용하고 운동 직후 빠른 흡수를 위해 WPH를 가장 권하지만 가격이 부담된다면 일반 WPC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제의 적절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선수와 같은 지구력 운동 선수는 훈련이나 경기 후 단백질과 함께 이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 단백질 필요량은 충족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적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직후 회복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쉽게 kg당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백질 보충제의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하고 이 단백질 보충제를 물에 타먹을 때 설탕을 몇 스푼 넣어서 탄수화물을 더 보충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탕에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설탕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먹기에는 아주 적합한 탄수화물 급원입니다. 설탕 한 스푼에는 대략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요. 부족한 탄수화물량을 계산해서 더 보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탄수화물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게이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근데 게이너 제품 중에는 간혹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넣었다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운동 직후 먹기에는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서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제품은 피하고 탄수화물 흡수가 빠르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메일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미노산 중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는 BCA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